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19 난수입니다. 부동산 투자 서적을 볼 때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부동산 투자나 유튜버, 강사들의 서적을 골랐는데 읽을 땐 좋았는데 읽고 나면 사실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많이 읽어도 나는 왜 그대로일까?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서적을 읽으면서 고민하셨던 분들께 실질적인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동산 책을 읽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초보자가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노하우를 단 몇 시간 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저도 한 30권 정도의 책을 읽기도 했는데 당시에 투자도 열심히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잊혀져 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단순하게 사람의 기억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적에 있는 내용이 당장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게 될 뿐입니다. 저의 부동산 초보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20대 부모님과 낡은 다가구 거주하면서 월세나 전세, 작게 임대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용어를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 서적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부동산 용어 백과사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도 2012년에 첫 상가 주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모님 발품 그리고 저도 발품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시세 정보도 얻고 덜컥 투자를 한 겁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 서적보다는 아마 TV 경제나 뉴스, 부동산 시세 등은 거의 현장이나 발품 위주로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17년도부터 대출에 대해서 인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도 은행에 가서 제가 가용 한도부터 알아보면서 아마 저의 부동산 투자가 본격 시작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이 없어도 투자는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만 해도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데 수년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잘 정리된 부동산 서적이나 재테크만 알아도 이론은 쉽게 습득이 가능하죠. 단돈 책값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수년간의 경험과 이론을 좋은 사례로 요약해서 녹여낸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를 위해서는 독서하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부동산 투자 블로그를 5 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이웃들을 보았는데요. 부동산 서적을 찾고 추천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서 50권, 100권 계속 책을 보고 있지 않나, 스터디 모임만 하면서 정작 본인에게 쌓여지는 어떤 정보나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물론 적시적소 잘 활용하면 좋은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독서를 위해서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절함,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나에게 맞는 독서를 찾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하나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부동산 공부할래.' 생각하면서 유명한 투자자나 블로거 또는 강사 최근에 나온 걸로 목록을 보겠죠. 그 정작 읽다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서 그냥 읽다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요. '나는 서울 아파트에 꼭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서울 아파트 또는 서울 청약 이런 투자자의 책을 찾아보게 되겠죠. 과연 두 명 중에 누가 더 서적을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는 두 번째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실행력입니다. 서적을 찾고 읽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가격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인제 요즘에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믿음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대출 창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뭐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직접 은행 담당자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나의 한도를 좀 알아볼 수 있다면은 이게 자신감이 엄청 생기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가용 금액을 아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눈빛도 달라지고 머리에 계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투자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야기와 투자한 사람들의 서적을 자동으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에게 맞는 서적을 찾고 난 후에 이제 실천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꼭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임장이었으면은 인근 아파트라도 한번 가 보고 서적에 나왔던 거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도 한번 들어가 보고 만약에 상가 투자 서적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권을 한번 업종과 같이 책에 배운 대로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경매 물건을 보는 그런 서적이었다고 하면은 임장 물건을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우체통도 한번 뒤져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법원에 한번 가서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동산 서적을 읽은 다음에 이론이 나의 머리에서 잊혀지기 전에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시키는 과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서적을 볼 때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보다가 토지 보고 상가 서적을 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이런 문어발식의 서적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면은 한꺼번에 이걸 다 실천으로 할 수 없고 지식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투자하기로 목표를 정했으면 상가에 관련된 서적만 읽고 그리고 상가 현장에 열심히 매물 알아보고 투자성이 괜찮다고 하면은 투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수익이 되는 부동산 독서 방법으로 확고한 목표, 간절함, 부동산 공부에서 실천까지 연결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서적을 펼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책을 덮자마자 나는 어떤 매물을 보러 갈 것인가?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성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 집 마련과 아파트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 경험담을 담은 전자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와 청약에 대해 투자하실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초급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권에 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삼이고단수를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